안녕하세요. 자, 막걸리 한 병만 마시겠습니다. 한 병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장수 사오려고 그랬더니 편의점에 없네요. 그리고 안주는 소라찜인가? 소라 숙회인가? 네. 제가 해산물을 좋아해서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네, 주로 회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소라가 땡겨서 네. 짠. 아우, 요즘 계속 비가 오네요. 곧 장마. 장마. 아, 장마철엔 어떻게 살죠, 맨날. 저번에 일반 카메라 했더니 얼굴이 너무 번들거려서 오늘은 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제가 몇 번씩 끊을 수도 있어요. 부부의 세계, 제가 제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좀 참고하시라고. 일단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옛날엔 되게 시니컬하고 다큐나 뭔가 좀 그런 프로를 많이 보다가 요즘은 개그 프로는 많이 봐요. 개그 프로 아니면 먹방. 근데 드라마는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친정에 놀러 가면 엄마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원색적인 드라마 있잖아요. 막 남녀간에 맨날 볼륨 뭐 그리고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걸 보시면서 엄마가 이제 막 욕을 하면 처음에는 엄마랑 엄마가 보고 저랑 언니랑 엄마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서 약간 원색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약간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나 봐요. 막 근데 그 모습이 우리나라 드라마의 수준이라는 게 이게 케이블 TV 쪽에서는 수준 높은 드라마들도 꽤 많은데 일반 막 이렇게 공중파에서는 되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자극하는 그걸 잘 안 보는데 처음에 부부의 세계 예고를 할 때 뭐 저건 또 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거를 저게 먹힐까? 예, 근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원초적인 거, 치정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그래서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째핑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한 번씩 나오면 이제 보고 한 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장면 같은 거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그래서 뭐 걔가 그 바람핀 남편이 잘못했다는 거냐 그러면 가정을 지키지 말라는 거냐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은 지금 꺼주세요. 저는 그런 1차원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찍는 건 아니에요. 아니 드라마에서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뭐 이런 욕들은 뭐 다 하시는데 제가 굳이 여기에서 제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해요. 저는 제가 뭔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조금 어떻게 학술적으로나 이런 걸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풀고 싶은 거지 뭐 그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김희애가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거는 그거 하시고 짠. 제가 그 드라마에서 느꼈던 거 일단 남편이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우유부단할 수 있는데 저는 초점을 어디다가 맞췄냐면 김희애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과 바람핀 여자 둘이 대사에서 이렇게 확 왔던 게 있어요. 처음에 너무 완벽한 가정이잖아요. 직업적 의사에다가 뭐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을 가진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음양의 어떤 그 조화 중에 뭐냐면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안정적인 너무나 퍼펙트한 가정이라는 것은 곧 깨지는 과정의 전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에 완전한 상태로 계속되는 거는 없어요. 잠시만요. 완전한 상태로 계속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제가 음양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상태가 되면 이쪽 있으면 이거는 끝나는 그거고, 이제 바닥을 치면 다시 조금씩 채워지는 음향이 계속해서 돈다고. 그런 설정 자체가 음향의 기초에 둔 거예요. 이게 원작이 외국 거던데, 외국 사람도 음향은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채워지면, 더 이상 채울 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터지는 어떤 일론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설정 자체가 이미 거기서는 완전함의 끝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죠. 우리 직업도 괜찮고 부자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니 우리는 뭐 돈을 더 모아 더 잘 되자. 특히 여자들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음적인 어떤, 여자들의 이제 음력으로 나눴을 때 여자들이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특징은 있어요. 거기에선 김희애가 이제 음적인 어떤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지키려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음향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작은 사회예요. 가정은 이 틀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지키려고 한다고 이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를 다 하고 이럴 수는 손발 다 잘라놓고 묶어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지키려는 게 수의 기운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제가 아까 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겨울이고 죽음이고, 뭔가 하나를 꽉, 겨울에 죽어있는 어떤 기운, 겨울의 뿌리에서. 근데 생명을 새로 봄에 땅에서 새로운 그게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어떤 고통의 과정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성장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거는 분명히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왜 지키려는 게 잘못되냐 해서 제가 혼자의 그걸로 안 된다고 했냐면, 그리고 나중에 그 바람핀 여자도 어떻게든 지키겠어. 그 두 여자의 그게 똑같아요. 지키겠어. 지키겠어. 자, 인드라망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용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어떤 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원인과 결과가 다 연결이 돼 있다. 사람들의 어떤 그게. 근데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그걸 리좀이라고 그랬나? 그 거미줄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서 저쪽에서의 작은 어떤 흔들림이 이쪽에서의 파동으로 이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 유기적으로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유기적이라는 거는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이쪽에서의 그것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혼자서 이거를 지키겠어 한다고 해서 그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학술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게 짠. 중간에 쇼트 힘드네. 제가 이걸 다 못 마시고 끝낼 수도 있어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저번에 술방에서는 제가 그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술이 빨리 취해서 나중에 보니까 횡설수설을 많이 했던데, 술방을 핑계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접근성 있게 가는 거예요. 제가 취해서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술방 너무 길었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짧게 하려고요. 어쨌든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저 의외로 사교적일 것 같지만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그 다음에 좀 까칠해요. 그래서 소수의 금일간이라 좀 그런 게 있나. 친한 사람들하고 좀 그러는 게 조금 있고. 신랑이 술방 찢지 말라 그랬는데 미안. 안 취하면 되잖아. 어쨌든 사람들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좋은 걸 설명드릴게요. 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 갖고 올 수 있는 파장이 나한테도 미칠 수 있고, 나의 어떤 행동에 서로 영향을 주는데, 혼자서 아득바득 그거를 뭔가를 하려는 거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나비 효과나 타임 슬랩, 그러니까 타임머신으로 시간과 관련된 영화 안에서 좋은 예들이 많아요. 잠시만요. 나비 효과 아시죠? 과거의 어떤 하나의 행동 때문에 미래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일기인가 그거를 고치고 하면서 다시 과거로 가서 수정되고 수정해서 다시 미래로 와. 하나를 수정했더니 다른 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과거가 미래가 너무 별로여서 얘를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안 되게 해줘서 그걸 고쳐놨더니 친구의 미래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또 그 친구 걸 골랐더니 딴 사람이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다 고쳤더니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 반신불수가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공부 영화 감독들이 대단한 게 이 여러 가지 어떤 학문의 어떤 그거를 그 예술의 종합 예술로 잘 녹였어요. 대부분의 타임캡슐 그 타임 그 슬랩 영화들은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 불만족이어서 가서 고쳤더니 딴 건 좋아지는데 딴 게 어그러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걸 하나를 손댄다고 그래서 완전한 본인이 생각하는 완전함 때문에 자꾸 돌아가가지고 그걸 고치고 하잖아요. 불완전성 그러니까 세상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없고 뭐든지 조금씩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걸 고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다른 게 어긋난다 이거예요. 부부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게요. 김희애가 그 남편의 처음 머리카락 붙은 걸 하나를 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여자들의 머리만 봐요. 저는 그 장면이나 김희애의 낮은 톤이나 이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여자든 남자든 집착이 심한 스타일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집착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미친 듯이 전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집착이 타인한테 가서 그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친구한테 집착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남녀간은 뭐 더더욱 말할 뭔가 하나의 사람한테 사람이 집착하는 거는 소름이 끼쳐요. 근데 김희애가 그때 그런 막 찾아다니는 장면을 보고 저는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김희애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라 했죠.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봐 제가 전제로 그랬죠. 이미 완성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그건 없어서 어차피 거기에서는 뭔가 하나 만약에 부부관계가 괜찮았으면 자식이 일을 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주의 어떤 섭리예요. 완전한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뭔가 완전한 상태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내가 이거를 조금 계속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시면 일부러라도 돈을 조금 잃으시든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기부를 하신다든가 뭔가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해야 그게 계속해서 아니 요만큼 부족해야 계속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뭘 채워요? 이미 전제부터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짠. 김희애가 만약에 남편한테 집착을 안 하고 그 남편이 하는 대로 했다 해두고 그냥 김희애는 본인의 어떤 그런 거 속은 썩었겠지만 본인의 소리를 했어? 그러면 그거죠. 남편은 그랬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미안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대신 김희애의 근데 그렇게 해서 파괴되고 그래도 김희애의 마음이 뭐 그랬나요? 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때 어떻게 저는 그거 다 모르고요. 묻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를 욕하시는 우리 엄마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처럼 그냥 뭐 한 70대 노인분들은 저 나쁜 남자가 나쁜 놈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단계 너무 빨리 가네. 그 단계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해요.
더군다나 남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구조지 사람은 사람의 몸과 정신을 소유할 수 없어요. 같은 집에 산다고 저 사람 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걸 존중, 네, 하셔야 되고, 남편이 분명히 잘못은 있지만, 그걸 제가 남편이 잘못을 없다고 하지 않아요. 있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 제가 드라마 안 좋아하니까 띄엄띄엄 봤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이혼하고 아들이 조금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일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자식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참았잖아요. 그렇게 참아라 그거 하는 거. 그렇게 보시는 분들 당장 끄세요. 뭐냐면 본인 자신의 어떤 사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는 와이프 자체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김희애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됐던 과정을 해서 이혼을 하고 본인도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본 아들이 고스란히 그걸 받더라고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그러면 이제 자기 속은 문드러지더라도 자식 때문에 참고 어떻게든지 자식을 이제 키워내는 어떤 엄마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식들이 우리 엄마 막 불쌍해 이렇게 갔는데 그게 좋다 그거는 아니지만 엄마의 본인의 어떤 희생으로 자식한테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그거를 줄 수 있는 뭐든지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 김희애는 본인도 희생자다 생각했지만 뭔가 본인이 그걸 다 파괴시키고 저쪽도 파괴시키고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영향으로 아들이 방황을 해요. 제가 뭐 남자 편을 들고 여자들만 몰고 가는 것 같나요? 아이고, 그 남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원인을 제공한 자고 또 그 뒤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아주 나약하고 유혹에 약한 어떤 인간 군상의 전형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할 게 없는 게 일단은 글쎄.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참 짠. 오늘 술방 재미없네. 어쩌나. 인간의 인생은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순수하고 나는 지키려고 나는 열심히 최선 다했어. 근데 왜? 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본인이 자기의 인생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왜 나한테만 인생이요. 자연계는 잔인해요. 왜 착한 동물이 먹히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지 자연계는 엄마 아니에요. 정말 약육 강식?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이 정해놓은 법칙에서는 선하면 상을 주고 악하면 그게 이제 인간의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계가 그 험난하니까 인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정해놓자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지만 인간도 생명체라 그 어떤 자연현상 안에 영향을 받는다 했죠. 자연이 더 큽니까? 인간이 더 큽니까? 질서를 잡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거는 제가 높게 사요. 근데 그 큰 어떤 자연의 흐름. 나 여름 너무 싫어서 여름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여름 안 오나요? 나 추운 겨울 너무 싫어. 그래서 겨울 오지 마 그런다고 안 오나요?
다 겪잖아요. 1년 365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일터를 나가고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에 순응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커다란 어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서로 맞물리고 맞물리는 어떤 사건인데 그게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숙제고,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없어. 그렇다고 악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계속 악순환의 그거로 되는 거죠. 왜 인간들이 끊임없이 예술을 만들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생존에, 존재에. 그거는 결국 자연의 어떤 섭리를 인간의 어떤 이 오감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어떤 도덕적인 원리로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단순하신 분들이고 아이 같은 유아기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뭐 전두환 씨나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뭐 히틀러든 역사적으로 네 여러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런 거 보면 자연이 참 잔인하다 이런 거 느껴요. 짠. 근데 제가 아까 낮에 그 정신병을 얘기했을 때도 지켜보는 자의 눈, eye of beholder. 모든 거는 내 시선이 중요한 거지 객관적인 어떤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현상과 그 다음에 인식의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현상이 하나 있으면 그 현상이 곧바로 그거다 그러지만 그 현상 하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마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상보다는 인식이다라는 얘기처럼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자체에 물론 역사적인 사건 여러 사람에게 피해되는 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고찰할 필요가. 독일처럼 나치의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는 왜냐면 여러 사람이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운명을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는 정말로 맞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난 작용들에 대해서는 그거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거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막말로 정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다. 현상보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게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진짜 사랑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람들의 정신병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안에서의 충만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든지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보시려는 분들이고 그거 아니면 자기 삶에 어떤 게 없을 정도로의 너무 자기 삶을 거기에 몰입해버리는 거. 그래서 인간은 약간 미쳐 있어야 행복한데 그 미치는 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쳐야지. 그래서 예술가들도 약간 대부분 반은 광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술로 그걸 승화시키면서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집증 광적인 거를 일개 그 뭐 남편, 와이프, 자식 뭐 이렇게 투사하지 마시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볶아보세요. 조금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도록. 네. 더 할까 말까 고민이네. 어차피 뭐 보실 분들은 보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실 거기 때문에 너무 술이 하나도 안 취하네. 저번이랑 달리. 시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역시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딱 해놓고 이게 막 돌아가니까 신경 안 쓰고 하다가 30분을 갔는데 지금 이거 꽤 돼. 5분씩 4번이면 20분씩인데 되게 짧은 게 제가 이걸 타이머를 계속 신경 쓰고 있고 할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짧게 지금 저 몇 분밖에 안 찍은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갔어요. 이게 마지막. 자, 짠. 저는 이런 거를 말로 풀지만 굳이 말로 풀지 않아도 이걸 체화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이 들고 늙고 죽는 분들도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게 있고 집착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이해해요. 근데 매 순간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그게 도를 넘지 않나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타자화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하는데 타자화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나의 또 다른 어떤 정신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행동에 대해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타자화인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관이라고 해서 그걸 사주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유치하거나 너무 쪽팔리거나 그런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행동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그거를 사고하는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좀 안 해야지. 물론 그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저도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에. 관과 인성이 약한. 그런 분들 보면 안쓰러운 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해요. 아, 저 술 마셨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제발. 구독 홍보 좀 해주세요. 저 구독자 수 너무 안 늘어요. 제가 원래 체면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끝마다 구독, 좋아요 이 눌러주세요. 이 말을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근데 저 구독자 수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방송을 뭐 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명리나 막 사주만 푸는 건 아니고, 저는 사주랑 명리만 푸는 거 싫어요. 거기에 너무 고착되다 보면 사람이 넓게 못 봐요. 세상의 모든 거는 철학으로만 되지도 않고요. 수학으로만 되지도 않고요. 명리로만 되지도 않아요. 물리 과학으로만 되지도 않아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믹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인간이 여기에 이제 태어난 원리를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명리지, 저는 명리만 잘 풀어서 뭐, 누가 너 언제 너는 성공하겠다.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별로 거기서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저 시간 다 돼요. 너무. 저 혼자서 저기 이거 보시는 분들 마저 잘 드시고요. 저 홍보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약속. 내일 제가 구독자 수 안 늘어 있으면 묘할 거예요. 저 혼자서는 이렇게 노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의외로 남 많이 가리고 까칠합니다. 약속, 구독자.